자, 왼쪽 케이스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왼쪽 케이스는 WL, 즉 회로가 지금 디자인된 상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스펫은 이미 모스펫 사이즈는 결정된 상태에서 내가 게이트 전압을 바꿔줄 수 있다. 즉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는 건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트랜스 컨덕턴스가 변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L이 컨스탄트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VGS-VTH는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VGS를 어떻게 바꿔야지 내가 GM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VGS에 관한 관계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서는 GM이 WOVL이 고정된 상태, 즉 WOVL이 이 GM 값에 있는 수식,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못 바꾸는 식, 뮤엔과 COX는 항상 코에피션트입니다. 그죠? 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얘는 항상 고정이고요. 여기서 WOVL까지 고정된다 라고 한다면 GM은 VGS-VTH의 연관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리니어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 수식을 통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수식에서 보면 WOVL과 BNCX 다 코에피션트이기 때문에 얘를 루트 ID에 비례하는 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I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VGS-VTH. 그래서 A는 그냥 상수고요. 랜덤한 값인 거고, 랜덤한 값이 아니라 주어진 값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WOVL 사이즈가 고정됐다면 나는 ID를 늘려서 GM을 늘릴 수 있고, 하지만 ID의 스퀘어 루트만큼만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GS를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GM도 리니어하게 증가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VGS를 바꿀 수 없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커런트 미러를 배워야지, 즉 이제 2학기까지 배워야지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VGS라는 거는 밖에서 이제 우리가 뭐 레퍼런스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커런트 미러를 통해서 VGS를 어떤 일정 부분 고정시키는데, 그 값을 바꿀 수 없을 경우, 그 값을 바꾸기가 사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커런트 미러를 더 써야 돼서 불편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VGS를 고정시켜 놓고, 즉 게이트 전압을 고정시켜 놓고 내가 GM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수식과 두 번째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와 똑같이 얘는 고정, 얘는 고정, 얘도 고정. 아이고, WL은 아닌데요. 얘가 고정, 얘가 고정이다 라고 했고, 얘가 고정이죠. 두 번째 수식이 아니라 여기죠. 여기 고정이죠. 그리고 얘도 여기가 고정이죠.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수식을 통해서 얘가 GM이 WL과 비례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을 통해서 WL이 ID와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져야 되는 의문점은 가졌겠지만, 여기서 보면 GM은 루트 ID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GM은 또 ID랑 정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게 다르죠. 여기는 피지컬한 사이즈가 고정됐다면, 여기는 바이어스가 고정됐다면, 여기서는 바이어스가 고정됐다면, 여기서는 사이즈가 고정됐다면 이라는 이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이즈를 올리면 커런트는 당연히 정비례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류도 W오버랩 비례하기 때문이죠. 근데 VGS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VGS를 올리면 ID는 VGS의 물론 VGS-VTH죠. VGS-VTH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바꾸는 건 사이즈하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사이즈를 바꾸는 거고 변경하는 거고 여기서는 VGS-VTH 즉 바이어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바꾸거나 사이즈를 바꾸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류가 정비례하죠. 사이즈 바꾼 만큼에 대해서 전류가 증가하죠. 하지만 바이어스를 바꾸면 VGS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런트의 그 변화량이 VGS를 바꿀 때가 훨씬 더 빠르게 변하죠. 그래서 GM이 관계식이 루트 ID에 비례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ID에 비례하는 거고요. 뭐 그런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단순히 그냥 외워버리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를 텐데 이 그래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뭐가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커런트를 어떻게 바꿔야 이런 관계식이 쓰이겠구나 라는 걸 고민할 때 우리가 쓰라고 이제 이런 이런 케이스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내가 뭐 GM 올리기 위해서 얼마를 올려야겠다. 뭐 이랬을 때 커런트에 비례하느냐 아니면 루트에 비례하느냐 이 차이고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 두 개는 그냥 부수적인 파라미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VGS를 바꾸면 결국엔 GM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F를 바꾸면 GM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정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은 다 부수적으로 이 파라미터를 바꿈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도록 하죠. 세 번째에서는 사실 여기서 뭔가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죠? 왜냐면 얘랑 똑같죠? 네,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대충 유추해 보자면 뭐 여기서 GM이 WOL에 비례하고 뭐 VGS-VTH 비례한다. 이런 걸로 봐서 지금 ID가 고정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ID가 변수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ID를 고정시켜 놓으면 두 번째 수식 얘가 고정되고요. 얘가 고정되고 얘가 고정되죠. 마찬가지로 이 수식도 ID를 고정시켜 놓으면 얘가 고정되죠. 그래서 두 번째 수식으로부터 이 관계가 세 번째 수식으로부터 이 관계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두 번째에서는 GM이 WOL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GM이 루트 WOL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VGS-VTH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수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중에 하나만 외워갖고 얘기해서 뭐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냈는데 GM은 WOL에 비례합니까? 라고 물으면 얘를 봤을 땐 맞고 얘를 봤을 때는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가 고정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ID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ID가 고정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요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사실 많이 쓰일 수 있는 케이스이긴 한데 ID가 고정되어 있다. 근데 내가 WOver를 늘리죠? 그러면 얘는 ID를 변경시킵니다. 그죠? WOver이 증가하면 ID는 커지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ID는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VGS-VTH를 낮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사이즈가 같은데 같은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VGS-VTH를 우리가 바꿨을 때 WOver을 안 바꾸고 전류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상호 트레이드오프 관계처럼 이제 한쪽 올리면 한쪽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겁니다. 리니어한 텀이 아니라 네, 복잡하죠. 이런 이유다. 아이디가 고정되어야 되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전력 소모량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전력 소모량을 이만큼보다 내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이디도 그거에 맞게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자주 있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디자인하거나 이러면 소비 전력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디자인하거나 이럴 때는 크게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회사에서 한다거나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비 전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관계식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개의 케이스 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올릴 때 그 나머지 트레이드오프들을 다 고려하면서 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위스 얘기할 때면서 이미 얘기했던 거죠. 절반 나누면 두 개가 병렬된 거랑 똑같아서 커런트가 두 배로 흐른다. 이건 그냥 W와 비례한다랑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여기서 조금 생각해둬야 된 건 모스펫이 만약에 병렬로 연결된다 라고 하면 그냥 이거 연결해서 딱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위스가 두 배 된 모스펫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스펫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소스 드레인인데 얘네 둘이 연결돼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처음에 모스펫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의 존재 이유는 그냥 요 사이드에다가 전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드에 그냥 커넥션을 그냥 제로옴짜리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죠. 스트롱한 커넥션을. 근데 여기도 스트롱, 여기도 스트롱, 여기도 스트롱이죠. 그럼 그냥 얘랑 맞붙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스펫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되면 얘는 랭스가 두 배 되는 효과가 됩니다. 이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맹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이디어란 상태에서 소스하고 드레인이 완벽하게 딱 칼같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가 패브리케이션을 하면 일단 요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저항이 0도 아니고, 그리고 요 커넥션 사이에 저항 0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얘를 합칠 수 있습니다. 소스 드레인 하나의 디퓨전으로 합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디퓨전 저항이 0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진 않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살짝 보이는데 소스하고 드레인이 이 게이트 밑을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디자인했던 이 랭스에 비해서는 랭스가 더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될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랭스를 두 배 된다라고 보는 건 사실 너무 프랙티컬하지 않은 가정이긴 한데, 적어도 교과서 안에서는 그게 다 맞다라고 되는 거고, 그리고 일정 부분 오차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두 배 넓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것 자체는 맞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깜빡한 것 같은데요. 모스펫은요, BJT는 우리가 디퓨전 커런트에서 다 결정이 됐죠. 돌이켜보면, 그죠? 근데 그 모스펫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항이라는 통로를 만들고 저항 사이에 양단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드리프트 커런트에 더 가깝습니다. 드리프트 커런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가하면 그 전개에 받는 힘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건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이들 알죠? 허공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속도가 붙다가 더 이상 공기 저항 때문에 안 붙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죠. 그것과 비슷하게 전자도 우리가 전개를 아무리 세게 걸어도 전자가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커런트는 Q하고 벨로시티라고 했는데,
이 벨로시티는 원래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따르면 얘는 VGS에 비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되면 커런트가 원래는 VGS-VTH 제곱, 세츄레이션일 때 VGS-VTH 제곱에 비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세츄레이션에 도달하면 Vset이라는 팩터가 따로, 속도 팩터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VGS-VTH의 리니어한 관계식을 가집니다.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은 굉장히 짧은 랭스를 가진 쇼채널 디바이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당연하게도 쇼채널일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같은 포텐셜이 걸리는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짧아져서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쇼채널 디바이스에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들, 45나노 미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금방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VGS-VTH 스퀘어에 비례한다는 요 가설 자체가 최신 공정에서는 대부분 틀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1부터 2 사이의 어떠한 값으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회사 가거나 혹은 디자인할 때 스스로 한번 보시고요. BDK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하게 회사에서 받아들인 경우에서 커런트가 VGS-VTH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는 안 보일 거다라는 게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팩터입니다. GM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GM도 그냥 벨로시티에 비례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스도 다 디자인 파라미터긴 하지만 위스는 만들면 고정이죠. 그 다음에 COX, 옥스도 마찬가지로 이건 그 코에피션트죠. 그래서 GM이 세츄레이션 벨로시티에 비례한다. 이런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은 어차피 우리가 이 전자회로선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존재하는 건 알지만 얘를 넣어서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사실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한부터의 이 회로의 비헤이비어는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워봐야 어차피 우리가 이 복잡한 거를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존하는 아주 오래되지 않은 프로세스들은 다 이걸 겪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